이런 민감한 키워드들이 코스맥스랑 너무 많이 겹쳐 있어요. 분식회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편법 승계, 물적 분할, 무슨 삼성전자도 아니고 문제는 코스맥스가 삼성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만 잘 나간다 싶으면 자회사 떼어내서 상장하고 돈 끓여 모으려는 게 한국 증권시장의 실태죠. 그 외에도 다양한 오너 리스크가 있는데 오너 리스크와 더불어 따라오는 공매도 문제까지 코스맥스는 물적 분할, 편법 승계, 공매도까지 사업 외적인 악재들로 가득 찬 종합 선물 세트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업황도 좋은데 주가는 바닥을 빌빌 기고 있죠. 코스맥스는 이미 코스맥스 MBT, 코스맥스 BTI를 상장해서 3등분 난 상태인데 이제는 중국 법인인 코스맥스 이스트까지 상장하려는 계획이죠. 참고로 코스맥스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정부가 물적 분할 관련해서 칼을 빼들고 있는 타이밍이라 물적 분할 실행이 점점 힘들어지는 가운데 어쨌든 2023년까지 상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코스맥스의 재무적인 파트너 SV 인베스트먼트가 투자에 참여를 하면서 4년 내에 상장을 완료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2023년까지 상장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2006년 설립된 SV 인베스트먼트는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 투자 회수 성과 면에서 주목받는 하우스로 꼽힌다고 합니다. 투자 회수 성과가 높다는 건 상장시켜서 코스맥스도 돈 벌고 VC도 돈 벌고 투자자들의 돈을 갖고 부자가 되는 거죠. SV 인베스트먼트는 BTS 효과를 쏠쏠하게 누린 VC로도 익히 알려져 있고 2011년 이후 빅히트 엔터에 두 차례 나눠 40억 원을 투자했고 투자 7년 만에 원금의 27.2배를 회수한 회사로 현재 코스맥스 이스트의 지분 10%를 확보한 상황이고 상장의 주체로 활동을 하고 있죠. 2023년까지 상장을 시키려는 이 두 회사와 국민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제재하려는 정부가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죠. 정부의 기대를 품은 채 지켜보는 중입니다. 앞으로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자회사를 물적 분할에 상장할 경우 주주 보호 방안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소액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받는다는 지적에 당국이 규제의 칼을 빼든 건데요. 당장 자회사 상장을 준비하던 기업들도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또 카카오에서 물적 분할한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상장 계획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물적 분할한 SSG닷컴의 상장을 추진하는 이마트 역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코스맥스는 2017년부터 편법 승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이 매도한 코스맥스 BTI 지분이 오너 2세들의 개인 회사로 넘어간 정황이 포착되고 있고 당시 두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 회사가 이경수 회장이 내놓은 코스맥스 BTI 지분을 전량 매수하면서 편법 승계 의혹이 불거졌었죠. 두 아들의 실명은 이병주, 이병만이고 그들의 개인 회사는 믹스앤매치와 레시피입니다. 일각에서는 코스맥스가 위장 계열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회피를 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코스맥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도 있죠. 일감 몰아주기의 구체적인 정황 중 하나는 레시피의 거래 흔적입니다. 레시피는 ODM 업체 제품을 받아서 자사의 상품을 붙여 판매하는 화장품 회사인데 그 ODM 업체가 코스맥스인 거죠. 코스맥스가 제조한 제품에 레시피 브랜드를 붙여 파는 판매 비중이 90% 이상이고 이 같은 상황인데 레시피와 코스맥스 간 거래 기록이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인데 오너 일가가 소유하는 같은 법인 내의 두 회사 간의 거래 내용이 사업보고서에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레시피는 2015년 믹스앤매치에 93억 원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믹스앤매치의 해당 연도 매출은 72억 원에 불과해서 21억 원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레시피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숨기고자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게 내부거래에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목적, 편법 승계 등의 오너 리스크로 여겨지는 분위기고 분식회계에 이은 상장 폐지의 리스크를 관가할 수가 없다. 이런 민감한 키워드들이 코스맥스랑 너무 많이 겹쳐 있어요. 분식회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편법 승계, 물적 분할, 무슨 삼성전자도 아니고 문제는 코스맥스가 삼성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약점들이 여론몰이로 악용될 우려도 많고 실제로 이런 리스크를 등에 업고 공매도 세력의 주 타겟이 되고 있죠. 코스맥스는 공매도 세력에게 오랜 시간 시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 시장이 왜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받는 건지에 대한 모범 답안이 코스맥스라는 종목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낸 코스맥스의 목표 주가는 모든 증권사에 의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 16만원에서 10만 5천원으로 35% 낮췄고, KTB투자증권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교보증권 1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삼성증권 16만원에서 13만원으로 수많은 리스크 속에서 뛰어난 사업성 하나로 실적을 내고 있는 게 주주들의 유일한 기댈 곳이죠. 한국 화장품들이 가장 큰 시장 중국에서 고전하는 것에 비해서 코스맥스는 업의 특성상 브랜드에게 제품을 만들어주는 ODM이기 때문에 중국 화장품 브랜드들을 고객으로 대단히 선방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예측이죠. 바로 코스맥스 중국 법인 매출이 6,4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 성장했습니다. 이 중국 법인을 상장하려고 하는 거라서 반드시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1위 색조 화장품 ODM, 최근에 엄청난 히트를 친 코리안 테크의 가히 멀티밤을 제조한 트렌드 리더, 코스맥스가 높은 퀄리티의 위탁 생산으로 시장을 리드할수록 대형 화장품 회사와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바라던 피부, 그녀가 바라던 밤. 주름의 바로 밤. 가히 멀티밤. 바른 뷰티 가히.